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25강 레이 웬덜히 스위프트 UI 튜토리얼 for iOS Creating 차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강과 제26강은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오픈 API를 써서 만든 서비스에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5강은 애플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스위프트 UI, 즉 인터페이스 빌더가 아닌 스위프트 UI 방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이 스위프트 UI 방식으로 이 차트를 그리는, 물론 기존의 방법으로도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렉탱글을 써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스위프트 UI를 써서 만들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제25강에서 다양한 차트 그리기를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26강에서는 제가 만든 앱인데, 기존에 만들었던 XML을 가지고 오픈 API 서비스를 했던 거에다가 병원 정보 서비스에서 이 스위프트 UI 차트를 사용해서 의사의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5강과 제26강은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에서 그래프를 그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앱이 되겠습니다. 제25강을 잘 실행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이와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Weather Station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리스트가, 테이블 뷰가 나오고요. 5개의 미국의 국립공원 지점에 해당하는 5개의 지점에 대해서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지점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5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각각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도, 각각의 지도와 그 다음에 위도, 경도, 고도, 그리고 탭뷰로서 템퍼러처, 기온과 스노우폴, 그 강설량, 그 다음에 프리시피테이션, 그러니까 강수량, 이런 것들을 탭바 컨트롤러, 탭뷰로서 각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이 컨텐트 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리스트들은, 여기 보시면 각각의 리스트들은 내비게이션 링크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은 스테이션 인포로 연결이 된다. 그럼 스테이션 인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각각의 각각의 리스트마다 스테이션 인포 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단에는, 여기 보시면 상단에는 스테이션 헤더, 이 부분이 스테이션 헤더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션 헤더에는 위도, 경도, 고도, 그리고 맵뷰, 지도가 나오게 되고, 하단에는 탭뷰, 이렇게 탭뷰가 나오게 됩니다. 탭뷰로서 3가지 탭이 나오게 된다. Temperature 탭, Snowfall 탭, Precipitation 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스테이션 헤더에 가보면, 스테이션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위도, 경도, 고도, 그 다음에 맵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도, 경도, 고도, 그 다음에 맵뷰가 나오는 것을, 이 H스택이라는 것은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한 것이 되겠죠. 맵뷰를 또 들어가 보면 맵뷰에는 이렇게 맵킷을 연결시켜서 맵뷰를 손쉽게 지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했던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스위프트 UI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지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표현하는 것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컨텐트 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컨텐트 뷰에 가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고, 각각의 리스트는 5개의 국립공원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 스테이션 인포로 연결이 된다. 스테이션 인포는 이와 같이 스테이션 헤더가 있고, 그 밑에는 탭뷰, 템퍼러처 탭, 스노우폴 탭, 프리시피테이션 탭.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템퍼러처 탭으로 가보면 이렇게 템퍼러처를 나타낸다. 스노우폴 탭에 가면은 스노우폴, 프리시피테이션 각각을 나타낸다. 템퍼러처 탭의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템퍼러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템퍼러처 차트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프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25강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그리기 25강에 있는 내용을 26강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26강에서는 우리 예전에 XML 파싱 하는 앱에서 애플 피드 데이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 그 다음에 네이버 오픈 API 도서 정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25강에서 배웠던 웨더 차트 하는 그 부분을 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스피털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 차트를 그리게 하는 부분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예전에 했던 애플 피드 데이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는 지금 제가 본인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박힌 국회의원 정보, 21대 국회의원 정보가 새롭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 API 정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금 만들었던 웨더 차트 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서 만든 거와 스위프트 UI에서 만든 앱을 연결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병원 정보 앱에서 의사의 총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강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템퍼러처하고 스노우폴은 아니고요. 의사의 총수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게 만들었다. 동대문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해당하는 의사의 총수를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프 그리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서 XML을 이용해서 오픈 API 공공 데이터 포털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잘 만드시고요. 오늘 배울 스위프트 UI 차트 그리를 통해서 차트도 턴 프로젝트에 잘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이 스위프트 UI 차트 그리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UI 차트 그리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 정리를 좀 하고요. 보시면 이거는 없애고 아까 만들었던 이 컨텐트 뷰 지금 이 스위프트 UI 차트 만들기 바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레이 웬더리히 URL에 이 부분을 참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정의 차트를 만드는데 미국의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 있는 국립공원 기상 관측소 5군데에 대해서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앱입니다. 차트는 이와 같은 이쁜 곡선을 그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을 그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이 레이 웬더리히 사이트에 가서 스타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우리 이 강의 자리에 보시면 이 클래스의 강의 자리에 보시면 레이 웬더리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웨더 차트 요 zip 파일을 여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스타터 킷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같이 따라하기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스타터 킷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컨텐트 뷰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는 이 국립공원 5개의 지점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뷰가 나오게 되고, 처음에 이 웨더 차트를 zip 파일을 여시면 비긴과 엔드가 있는데, 엔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앱을 다 충분히 따라 하신 후에 완성된 본이고요.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비긴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5개 스테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위도, 경도, 고도, 그 다음에 맵뷰, temperature, snowfall, precipitation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로, 스타터 킷에는 일단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릴 것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다. 자, 처음으로 이제 강수량 데이터를 표시하는 막대 그래프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시피테이션 탭을 열어보시면 일단은 0부터 10일, 즉 12월에 대해서 각각의 월에 대한 총 강수량을 표시하고,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헬퍼 함수를 만들어서 나타낼 것입니다. 자, 스타터 킷에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즉 0에서부터 10일까지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이 각 달에 있는 강수량의 합, 썸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월을 텍스트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차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swift UI 파일로 precipitation 차트를 만든다. precipitation 차트를 만든다. 처음에 precipitation 차트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hello world라는 텍스트만 표시하는 그런 swift UI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measurement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day info를 갖는 배열. 그 다음에 precipitation 차트의 프리뷰는 인자로서, measurement는 weather information을 갖게 됩니다. weather information에서 station 2 measurement를 디폴트로 갖게 된다. 자, 다시 보시면 이 precipitation 차트 완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는데, precipitation 차트에는 weather information station 2의 디폴트를 갖게 만든다. 그러면 weather inform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weather information을 들어가 보시면 스타터 킷에 들어 있고요. weather information은 이 weather 데이터 CSV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로 되어 있는 weather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각의 weather 데이터를 이 CSV 파일에 있는 것들을 파싱을 해서 weather information, weather station에 대해서 스테이션이라는 배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weather inform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을 파싱해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은 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싱해서 weather information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XML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시간으로 REST API를 써서 실시간으로 받은 XML을 파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은 26강에서 병원정보 앱에서 의사의 총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제가 실행 예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5강에서는 이 CSV 파일을 사용해서 이 CSV 웨더 정보를 나타내는 CSV 파일을 파싱을 해서 웨더 인포메이션 클래스로 나타낸다. 그것을 갖는 웨더 스테이션, 웨더 인포메이션은 이 웨더 스테이션들의 배열을 갖게 됩니다. 웨더 스테이션은
그 CSV 파일을 파싱하는 것인데, 웨더 스테이션에는 CSV 파일을 파싱해서 ID, 네임, 위도 경도, 위도 경도 고도, 그다음에 메저먼트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게 됩니다. 데이 인포메이션을 또 열어보면 각각의 데이에 대해서 날짜, 강수량, 그다음에 적설량, 온도의 그 높은 값,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코딩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피테이션은 웨더 인포메이션에 있는 것들을 웨더 인포메이션에 스테이션에 있는 스테이션이라는 배열에 두 번째 값을 디폴트로 넣어줄 거다. 두 번째 스테이션의 두 번째. 그러면 다시 보시면 웨더 인포메이션은 스테이션스라는 배열이 있고, 스테이션의 배열 중에서 두 번째는 웨더 스테이션이 되겠죠. 웨더 스테이션에는 이와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웨더 스테이션에는 메저먼트가 들어있습니다. 메저먼트.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웨더 인포메이션의 스테이션스 배열 안에 웨더 인포메이션의 클래스의 객체에서 멤버 변수인 스테이션스 배열의 두 번째 스테이션스는 웨더 스테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웨더 스테이션의 멤버 변수인 또 메저먼트를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헬퍼 함수를 두 개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헬퍼 함수는 some precipitation과 months abbreviation from int. 그러니까 각각의 월을 심볼로 나타내주는, 그 다음에 각각의 월에 대해서 강수량을 총합을 나타내는 거. 강수량의 총합. reduce는 각각의 지금 더하기를 했으니까 각각의 강수량을 계속 더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의 합을 만든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월을 January, February, March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리시피테이션 차트에서 헬로 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리스트로 각각의 월에 대한 약자와 프리시피테이션을 일단은 텍스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텍스트로 표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헬퍼 함수 두 개 추가하고, 자, 이제는 이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실행해 보면 텍스트가 나올 텐데요.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또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텍스트로 보일 텐데요. 여전히 텍스트로 보이는 것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리스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지우시고요. 프리시피테이션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리시피테이션 차트를 여시고요. 프리시피테이션 차트에서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만든다. 막대 그래프로 H스택,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데 12번 for each 포문을 돌리면서 12번을 하는데 V스택, 세로 방향으로 일단 스페이스를 띄고 렉탱글을 나타내는데요. 이 렉탱글은 위스가 20, 그러니까 폭이 20으로 고정이고요. 하이트는 각각의 월의 강수량에 대해서 곱하기 15를 곱한 값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1인치가 왔다면 15가 되겠고요. B가 15인치 왔다면 105포인트의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달에 해당하는 명칭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달에 대해서 12달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녹색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프리시피테이션 탭에서는 상단에는 이 지금 보시면 컨텐트 뷰에서 각각의 리스트를 열어보시면 상단에는 이렇게 스테이션 인포에 가보면 상단에는 스테이션 헤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 탭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시피테이션을 보시면 프리시피테이션에 가보시면 프리시피테이션은 각각의 월이 나오고 강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할 거다. 프리시피테이션 탭에서는 아까는 텍스트로 나와 있던 것을 이 프리시피테이션 차트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비의 양을 정확한 강수량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강수량의 데이터를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강수량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추가하는데 텍스트로 나타낼 때 이것을 90도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막대 그래프와 나란히 글자가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옵셋은 35, 약간 막대 그래프 안으로 표시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Z 인덱스는 속성의 기본 값인 0 이외의 값을 설정하면 스위프트 UI가 해당 기본 순서를 재정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1로 설정하면 스위프트 UI가 막대 그래프를 포함하여 텍스트 기본 값을 사용하고요. Z 인덱스 뷰 상단으로 텍스트를 올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막대 그래프 위에 표시되게 되는 것이죠. Z 인덱스를 1로 해서 Z 인덱스는 이 쌓는 것이 되잖아요. 오버레이 시킨다는 개념으로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텍스트는 그 위에 그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막대와 평행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35포인트 막대 안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로 오버레이 시켜서 텍스트를 그린다. 막대 그래프 안에 35포인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로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그 안에 강수량을 표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코드를 고쳐서 강수량이 2.4인치 미만일 경우에는 이 옵셋을 막대 그래프 안에 그리지 않고 옵셋 0이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 위에 그리도록, 그래서 강수량이 2.4인치 이하일 때는 옵셋을 0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 바깥에 그리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수량이 너무 작으면 막대 그래프 안에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는 강설량에 대해서 막대형, 가로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막대 그래프를 세로로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가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노우폴 차트가 스노우폴이 탭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차트로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스위프트 UI 파일을 넣습니다. 새로운 스위프트 UI 스노우폴 차트를 넣으시고요. 스노우폴 차트를 넣으시고, 자, 상단에 또 마찬가지로 measurement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는
데이 인포메이션 여러 개를 배열로 갖는 measurement를 변수로 하나 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있는 measurement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는 그러한 배열인데 데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 인포메이션은 이 weather 데이터 CSV를 파싱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스트럭트가 되겠고요. 그 스트럭트 데이 인포메이션 안에는 데이 날짜와 precipitation 강수량, snowfall 강설량, 온도에 대한 최고, 최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te string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그 문자열, 월, 일, 년 이러한 것이 나와 있고요. 이 웨더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한 웨더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웨더 인포메이션 클래스에는 웨더 스테이션들을 배열로 갖는 스테이션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웨더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웨더 스테이션은 이 웨더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위도, 경도, 고도, 메저먼트를 갖는다. 이 메저먼트가 데이 인포메이션을 배열로 갖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메저먼트를 갖게 되겠고요. 그 안에는 각각의 월에 대한 메저먼트와 로우 템퍼러처, 하이 템퍼러처를 또 각각의 월에 대해서 또 구해내는 그런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메저먼트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배열로 갖는다. 자, 그럼 다시 이 스노우폴 차트는 이 메저먼트, 데이 인포메이션을 배열로 갖는 메저먼트라는 멤버 변수를 갖게 됩니다. 멤버 변수를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이 body 내용을 또 채워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스노우폴 프리뷰에는 스노우폴 차트의 메저먼트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weather information 클래스의 객체에 멤버 변수인 stations 아까도 보여드렸죠. stations weather 스테이션을 원소로 갖는 배열 그 weather 스테이션의 두 번째 값의 measurement는 day info를 배열로 갖는 배열이 되겠죠. 이 measurement를 인자로 넣어주게 된다. 디폴트로 넣어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이번에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강수량이 0보다 큰 그러한 메저먼트를 필터링해서 그러한 메저먼트에 대해서 이 메저먼트 데이 인포메이션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메저먼트 배열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가 스노우폴이 0보다 큰 필터링을 해서 스노우폴이 0보다 큰 강수량이 있는 그러한 데이들만 각각의 메저먼트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리스트 안에 넣는다. 막대 그래프는 H스택 즉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합니다. 먼저 day string 즉 달, 월, 연도를 텍스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 트레일링 그 다음에 텍스트의 width는 100 해서 점 트레일링은 강설량을 표시하는 막대 시작 옆에 프레임 측면에 텍스트를 정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 블루로 할 거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rectangle. 그 다음에 세로형 차트가 아니라 가로형 차트이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합니다. 5포인트로 높이가 일정하는 프레임으로 나타낼 거고요. 넓이는 스노우폴에 곱하기 10을 해서 1인치당 10포인트가 되도록 위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띄운 다음에 텍스트로 스노우폴에 해당하는 것을 10분의 1인치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string to 1 decimal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분의 1인치로 반올림을 한다. 자, 그래서 스노우폴 탭으로 다시 와서 스노우폴 탭에서는 이 텍스트 대신에 스노우폴 차트를 호출하도록 만듭니다. 원래 되어 있던
이 텍스트 대신에 스노우폴 차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의 강설량이 있는 날짜마다 날짜,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 끝에는 10분의 1인치만큼, 즉 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인치로 나타내는 반올림을 한 인치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뷰 형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는 이 리스트 안에 각각의 격자선을 그어서 좀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만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격자선을 그려줄 것입니다. 스노우폴 차트에서 스노우폴 탭에서 격자선을 그리게 된다. 스테이션 인포로 가서 스노우폴 탭에 가면 이렇게 각각의 스노우에 대해서 격자선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격자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쉽게 렉탱글을 얇은 렉탱글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는 막대 그래프와 가로 방향의 막대 그래프와 오버레이 시키기 위해서 Z스택은 쌓는다는 뜻입니다. Z 방향으로 쌓는다. 그래서 오버레이 시켜서 얇은 렉탱글을 그린다. 위스는 그래서 Z스택을 그리고요. 강수량에 해당하는 렉탱글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1인치 간격으로 얇은 렉탱글을 그립니다. 얇은 렉탱글을 그리는데 위스가 1포인트가 되도록 굉장히 얇은 것이 되겠죠. Z 인덱스를 1로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렉탱글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그린 렉탱글이 인덱스가 디폴트로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렉탱글은 인덱스를 1로 했기 때문에 오버레이 시켜서 상위에 겹쳐서 그 위에 그리게 되겠습니다. 색깔은 그레이로.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1인치 간격으로 1포인트의 렉탱글을 오버레이 시켜서 그려주게 됩니다.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 위에 그리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프레임이 시작하는 위치가 좀 달라서 시작하는 위치를 맞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Z스택의 얼라인먼트를 딱 맞도록 얼라인먼트를 표시하게 되면 시작하는 위치가 이렇게 딱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 선을 사용할 때 5인치마다 표시를 좀 더 진한 표시로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선을 나타낼 때, 포문을 나타낼 때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5번째 라인마다 색깔을 그레이가 아니라 블랙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5인치마다 진한 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강설량을 표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온도 데이터를 표시할 것인데요. 온도 데이터는 좀 더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줄 것입니다. 온도 데이터는 템퍼러처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색깔로 현란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템퍼러처 탭에 가면 이렇게 템퍼러처 차트를 나타낼 것인데 템퍼러처 차트는 좀 더 현란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템퍼러처 차트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스위프트 UI로 템퍼러처 차트 마찬가지로 기존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 인포를 여러 개 갖는 measurement라는 배열을 멤버 변수로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앱은 컨텐트 뷰가 처음 시작이고요. 컨텐트 뷰 안에는 이렇게 국립공원 5가지 지점에 대한 리스트 뷰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리스트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은 상단에 스테이션 헤더가 있고요. 스테이션 헤더는 위도, 경도, 고도, 맵뷰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스테이션 헤더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탭뷰가 나와 있는데 탭뷰에는 템퍼러처 탭, 스노우폴 탭, 프리시피테이션 탭 이렇게 나와 있다. 각각의 정보들은 템퍼러처 탭 안에 가보면 웨더 스테이션을 변수로 갖고 있고요. 내부에는 템퍼러처 차트를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템퍼러처 차트 안에는 measurement라는 그러한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는 배열을 갖고 있다. 멤버 변수로. 데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 웨더 데이터 CSV 파일 이 5가지 지점에 대해서 정보를 담고 있는 지금 보시면 타운샌드 지점에 대해서 위도, 경도, 날짜, 뭐 템퍼러처, 강설량,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스테이션 네임, 위도, 경도, 고도, 날짜, 그 다음에 각각의 날짜마다 강수량, 스노우폴,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들을 데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으로 파싱을 할 것입니다. 데이트, 프리시피테이션, 스노우폴, 하이, 로우. 이 데이 인포는 데이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에서 파싱을 할 건데 데이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스테이션이라는 배열을 갖고 있는데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웨더 스테이션 스트럭트를 배열로 갖게 될 것입니다. 웨더 스테이션은 웨더 데이터를 파싱해서 위도, 경도, 고도, 메저먼트 안에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갖는다. 데이 인포메이션은 데이트, 프리시피테이션, 스노우폴, 하이, 로우 값을 갖게 된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저먼트는 데이 인포메이션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다. 자, 템퍼러처 차트의 프리뷰는 템퍼러처 차트 메저먼트 인자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웨더 인포메이션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에 스테이션 이번에는 1번에 메저먼트를 인자로 넣어줄 거다. 메저먼트는 데이 인포메이션의 배열이죠. 그 배열을 넘겨줄 거다. 스테이션, 웨더 스테이션들의 배열인 스테이션들 중에서 1번에 있는 메저먼트를 넘겨줄 거다. 이 스테이션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0, 1, 2, 3, 4 5가지가 있어요. 그 스테이션에 대해서 메저먼트는 데이 인포메이션의 배열인 거죠. 그 웨더 스테이션 중에 1번에 있는 데이 인포메이션 메저먼트를 인자로 넘겨줄 거다. 자, 템퍼러처 차트로 다시 와서 템퍼러처 차트는 각각의 스테이션의 고온과 저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화하려면 헬퍼 함수가 몇 개 필요한데요. 각각의 차트에 대해서 두 함수는 1도의 온도 위에 측정된 점과 1일에 대한 수평으로 계산된 점을 계산합니다. 두 함수 모두 이 차원의 크기를 요소의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포인트 수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통해 특정 일과 온도에 대해서 뷰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하이트, 그 다음에 데이의 위스, 하이트와 위스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전달된 날짜로부터 연도의 날짜를 계산한 다음에 그 d 위스 전달된 매개 변수로 배수를 계산합니다. 곱해서 이 값이 수평 위치를 어디다 그래프를 그릴지 수평 위치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캘린더에서 날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dWidth, 인자를 받은 dWidth를 곱해서 어디에다 그림을 그릴지를 계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프 옵셋은 주어진 온도에 대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비슷하게 계산을 수행합니다. 입력으로 받은 디그리 하이트를 템퍼러처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플러스 10을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10도에서 온도 범위를 시작하기 때문에 곱하기 하기 전에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범위의 맨 아래를 0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오메트리 리더를 작성해서 차트를 줄바꿈하게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리더가 포함된 뷰를 채우도록 확장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클로저, 인 안에 나와 있는 클로저는 지오메트리 뷰 프락시 뷰 크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 차트에서는 일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전 함수에서 이 값을 사용하여 차트의 가장 적당한 값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면서 메저먼트로 받은 이 메저먼트에 대해서 패스는 2차원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할 거예요. 패스는 여기서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연결하는 세로선을 만듭니다.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연결하는 패스를 만들고 이 패스 또한 경로의 점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내부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고유의 기능입니다. 이 패스는 데이비스와 디그리 하이트 아까 만들었던 헬퍼 함수를 이용해서 1도의 온도와 1일 단위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화씨, 여기서 정보는 화씨이기 때문에 화씨 마이너스 10도에서 100도 사이에 우레 데이터의 모든 위치에서 발견된 온도의 범위를 다루도록 날짜는 365, 레인지는 110 범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날짜 수직 위치와 고온, 저온을 결정합니다. 날짜의 수직 위치와 고온과 저온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선들을 이용해서 일단 저온으로 위치를 시키고 고온으로 선을 추가해서 패스를 선을 그리게 만듭니다. 자, 템퍼러처 탭에서 각각의 탭 상단에 템퍼러처 차트를 그리도록 하고 템퍼러처 for 2018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365일에 대해서 저온과 고온을 잇는 그러한 패스들을 다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색상을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온도의 경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서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색상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선형 그레디언트는 단일 축을 따라서 색상 간의 부드러운 색상을 전환합니다. 마이너스 10은 자주색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온도의 범위를 10도씩 균등하게 분할하기 위해서 12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그레디언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각각을 나타내 주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가지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전에 정의된 그레디언트 색상을 통해서 선형 그레디언트로 스트로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냥 패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에서 그레디언트로 표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드 격자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10도 블록으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에서 100화씨 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10 범위를 반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각각의 그리드를 그린다. 텍스트도 각각에 맞춰서 마이너스 10에서 110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0에서 100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세로로 그리드를 표시해 주게 되겠습니다.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달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그리드 라인과 레이블을 또 비슷하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해서 컨텐트 뷰에 대해서 프리시피테이션, 템퍼러처, 스노우폴, 프리시피테이션 각각을 차트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 가지고요. 반드시 텀 프로젝트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